자, 이번 시간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는 근로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에 의해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겁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에다가 인적사항 적고 의료비 얼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수증 갖고 오면 이제 그걸 보고 입력한다라는 얘기네요. 자, 메뉴에 가볼게요. 원천징수에 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시면 메뉴가 굉장히 뭐가 복잡한데, 들어가서 일단 사원을 부를 때는 F2키 눌러서 필요한 사원 하나씩 부를 수도 있고, 또는 저기 전체 사원을 눌러서 본인 회사의 모든 사원을 다 불러올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현실적인 얘기고, 우리는 시험장에서는 한 명이니까 그 사원 코드 번호 찾아서 곧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 문제를 통해서 메뉴를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문이 뭐 길게 써 있는데 2001번에다가 연말정산 하시고 사원 등록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고 본 지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용한다. 혹시 뭐 계좌번호 이렇게 물어보면 요걸 써라 이런 얘기고요. 모든 증빙은 국세청 자료로 가정하겠다. 그래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퇴직연금,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종전근무지가 존재합니다. 그게 종된 근무지든 전 근무지든 이렇게.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안정환, 우리가 여러 명을 같이 불러오면 헷갈리니까 한 명하고 삭제하고 할게요. 안정환 씨를 불러요. 그러면 일단 내용물은 이런 거야. 안정환 씨의 12달 급여는 우리 급여자료 입력해서 입력했잖아. 4,416만 원인데 거기서 프로그램상의 근로소득공제를 쫙 빼주고 부양가족 인적사항 다 찍었으니까 그 숫자 하고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다. 이게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의 결정된 세금. 근데 지금 현재 현 근무지에서 이만큼 냈으니까 요것만으로도 일단 환급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러 가지 탭 중에서 일단 이 메뉴가 열려 있고 우리 작업 순서는 일단 전 근무지가 있다. 또는 종된 근무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 근무지에 있는 급여와 종전 근무지, 종근무지, 전 근무지의 급여가 합쳐져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보니까 자료가 여기 있죠. 국일산업에서 근무했대. 그러면 근무처명 국일산업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니까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근무기간 있으면 쳐주는데 없으니까 그냥 입력 안 하시면 되겠고 시험장에서는 알려주겠죠. 이제 거기서 받은 급여가 5천이에요. 5천 치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받은 것과 합쳐서 이제 요렇게 계산 시작하겠다는 거죠. 9천만 원으로. 그리고 나머지 뭐 상여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냈던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기만 잘하시면 돼.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가 뭐냐, 요걸 보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결정된 세금이 150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기납부한 게 240이야. 그래서 90을 돌려받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저 국일기업에서 뭐 몇 달 근무했는지 날짜가 없으니까, 거기서 연말정산 중도퇴사 했더니 결정된 세금이 150인 거야. 150만 원이야. 근데 거기서 얼마를 냈어? 급여에서 띄어가지고 240만 원을 냈던 거야. 그래서 퇴사하면서 이걸 돌려받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건 얼마예요, 그럼? 이게 낸 거야. 그래서 이걸 입력해야 돼. 기납부세액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기납부세액, 소득세 자리에는 결정세액을 넣는 거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 여기 기납부가 아니라. 기납부는 그냥 저기 회사 근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 냈던 거야. 그리고 세금을 결정을 했더니 150이니까 나머지 돌려받았으니까 낸 세금은 뭐냐? 150밖에 안 되는 거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150에 15. 나머지는 뭐 있는 자료 그냥 넣으면 되고, 요것만 볼 줄 알면 돼. 요걸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거기서 그냥 미리 냈던 게 그만큼이라는 얘기니까. 됐죠? 그래서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가 존재하면 저걸 먼저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소득세가 총 급여가 확 올랐죠.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을 좀 키운 거예요. 부양가족 탭에 들어갈게요. 부양가족 탭은 사원 등록에 입력된 자료를 그대로 다 불러오고, 자, 여기서 보험료와 교육비를 이 창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사람 골라서 내용 볼게요. 자, 일단 보험료가 본인의 보험료면 공제되면 일단 본인을 선택하는 거야. 최미라면 최미라를 선택하는 거고 다 본인 거야. 그럼 본인을 선택하고 여기에다 놓고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만 잘 골라내면 돼요. 생명보험료 보장성 괜찮죠. 저축성 안 되죠. 자동차 보험 괜찮죠. 그럼 이 두 개는 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인데 장애인 아니잖아. 그래서 일반 중에 우리가 자료가 국세청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국세청 라인에다가 되는 것만 넣어주시면 돼. 금액이 얼마겠어? 120에 60에서 여기다가 180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라 국세청 자료로 가정했으니까 거기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 거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보장 저축성은 안 되니까 놔두고 그리고 닫고 나가면 여기에 일반 보장성에 180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보험료는 할 게 없어. 다른 사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그 사람을 선택하고 하는 거예요. 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공제 가능하죠. 그럼 본인 선택하고 여기다 커서를 놓고 금액을 칩니다. 300. 한도를 계산해서 한도까지만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됐건 간에 한도를 몰라도 돼요. 있는 금액 다 치면 지가 알아서 한도를 잘라. 그런 것까지 암기할 필요 없어. 자, 그래서 300 쳤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물어봐요. 이게 뭐냐? 본인으로 자동으로 찍히거든요. 왜냐하면 지가 본인이니까. 그래서 하단에 도움말 보면 취약전 아동이면 1번, 연 300 한도, 중고생이면 2번, 대학생이면 3번. 이 한도를 계산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중고생인데 400이 나왔다고 해서 한도가 300이라고 300 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400 다 쳐도 돼요. 원래 쳐는 거야, 그렇게. 되셨죠? 본인은 자동으로 찍혔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진우를 선택하고, 고등학교 수업료 괜찮잖아. 금액을 칩니다. 여기다가 80. 그리고 고등학생이지? 여기다가 초중고라고 찍어줍니다. 하단에 도움말 나와요. 그 다음에 안진수, 중학교 수업료 괜찮죠? 여기다 놓고 안진수를 선택하고 금액을 칩니다. 40. 여기다도 2번 초중고 찍어주고. 그 다음에 김미숙 김미숙을 선택하고 잘 보니까 소득 금액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건데 거기다가 어학원 수강료는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입력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금액 제한은 있어요. 그래서 소득 금액 제한에도 걸리지만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아니야.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사람 잘 선택하고 메뉴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론만 잘 정리해서 넣기만 하면 돼요. 이제 신용카드 탭에 들어갈게요. 가서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최미라 씨가 썼네요. 그럼 일단 최미라를 선택한 다음에 무슨 카드냐? 자, 생활구입비예요. 괜찮죠? 그리고 신용카드라고 했으니까 이 신용카드 탭에다가 1000만 원을 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 본인의 의류 구입비야. 본인 선택하고 직불카드래잖아. 그럼 여기다가 직불에다가 쳐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김미숙. 처는 소득금액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용품 산 건 잘했는데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 자, 대학원 교육비 공제받은 대학원 수업료는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길의 신용카드 사용액. 어딘지는 설명이 없지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정도만 구분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탭에 갈게요. 의료비는 이제 상단에 의료비 탭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계시네요. 안병진의 위험치료비 괜찮겠죠. 그럼 여기다 커서를 놓고 F2키를 눌러서 안병진 씨를 찾습니다. 안병진 씨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료는 모두 다 국세청이라고 했으니까 1번 찍고 그리고 금액만 잘 찍으면 되겠죠. 5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머니 최미라 씨가 있는데 실손보험료 수령한 게 있으면 넣어서 빼는데 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치려고 봤더니 영양보약제예요. 영양보약제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안진우의 다리 염증 수술비 괜찮죠? F2키 눌러서 안진우를 찾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국세청 선택하고 금액은 200만 원 치시고 실손보험 수령액 있다고 하면 넣어서 빼고 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처의 사업소득 금액 의료비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비용 자체가 미용 성형 수술비니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런 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부금 보겠습니다. 기부금 탭에 가서 기부금 입력,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이런 식으로. 자, 다 본인 거예요. 국방원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F2키 눌러서 본인을 찾아요. 안정환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가서 자, 유형을 찾는데 이제 찍혀 있죠? 거주자 본인 거. 이 국방헌금이잖아요. 여기서 F2키를 눌러. 그러면 이런 창이 떠요. 국방헌금은 특례 기부금입니다. 10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부 내용 없으니까 다 건너뛰고. 당연히 금전이겠죠? 현물이란 말이 없으면 금전. 그 다음에 기부 금액은 여기다가 100만 원을 칩니다. 그 다음에 동창회 후원금은 장려금 신청 무시하시고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원금 괜찮겠죠? 교회 건축원금은 F2키 눌러서 여기 종교단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금전일 거고 기부 금액은 4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갑니다. 가면 이제 기부 연도 나오고 지금 올해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올해 말고 올해 이전에 기부금을 너무 많이 내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으면 이제 그 기부금을 추가로 늘어나는 자리예요. 뭐 시험에서 거의 나온 적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작업 순서만 잘 보면 돼요. 기부금 조정 들어가 있죠? 특별한 건 여기서 건드릴 게 아니라 이제 여기 공제금액 계산 탭을 눌러요. 눌러. 그럼 이제 이런 창이 떠.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여기 화면 보이죠? 불러오기를 눌러. 불러와서 얘를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제금액 반영을 눌러. 작업, 단순한 작업이니까 얘 눌러.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해. 그리고 종료를 해. 이 정도로 한 번만 봐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니까.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저장, 종료 이렇게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게 끝인 거야. 그러면 끝났어요. 닫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하나 있네요. 그럼 연금저축 탭에 가서 퇴직연금인데,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퇴직연금이라고 있는 게 있다. 여기 가서 1번을 선택해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요 번호 쓰라고 했으니까 F2키 누르면 304번 우리은행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찾고, 계좌번호는 뭐 임의로 이렇게 줬으니까 치고, 그리고 납입금액은 100만 원 치고, 요렇게. 자, 이제 다 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 연말정산 탭인데, 연말정산 탭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지금 각각의 탭에 있었던 내용을 싹 다 끌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숫자가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걸 반영시키는 절차예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공제받을 거냐. 이렇게 누르면 확인 탭 눌러요. 불러오기 확인하면 이제 공제 금액이 여기 지출액이 반영이 되고 공제 대상 금액, 공제액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서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에 입력을 하는 작업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나이 제한, 소득 금액 제한 이런 것만 잘 정리하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종합문제 두 번째 홍명보시 볼게요.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서 안정환 씨 헷갈리니까 지우고 홍명보 씨만 입력해서 불러오겠습니다. 총 급여 왔죠? 제일 먼저 전근무제 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양가족 탭에 들어가서 보험료와 교육비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보험료 본인 거네요. 본인 선택하고 생명보험 괜찮죠? 자동차 보험 다 괜찮네. 클릭하고 들어가서 두 개의 합계 300만 원을 국세청 자료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닫고. 그 다음에 교육비 나왔어요. 홍진구 선택하고 고등학교 괜찮죠? 금액 100만 원에 초중고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초중고. 그 다음에 홍진수 선택하고 중학교 수업료 괜찮죠? 90만 원 초중고 입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끝났고 신용카드 볼게요. 자, 다 본인 거야. 본인 선택하고 이제 안 되는 거 잘 골라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자동차 보험료 되겠어요? 안 되지. 보험료 공제 받았잖아. 안 돼.
신용카드인데 고등학교 수업료 안 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도 안 돼. 현금 서비스 받은 것도 안 돼. 생활용품 구입비만 되겠네요. 그럼 1,000만 원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본인 거예요. 다. 본인의 다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검진 되겠죠. F2키 눌러서 홍명보를 찾습니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국세청이라고 찍고 건강검진은 여기다가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실손보험 없으니까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버지 소득금액이 1200인데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금액 제한 없어요. 그러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 홍길동 찾고 그 다음에 국세청 찍고 금액 150 찍고 실손보험 수정액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연금저축 탭에 주택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네요. 화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 하단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있어요. 2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304번 입력하시고 계좌번호 치고 금액 치고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와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누르고 여기서 확인 누르고 그러면 자동으로 지출액 자리에 반영이 돼서 끝나게 됩니다. 되셨죠? 참고로 이것도 한번 보고 읽을 줄 아시면 좋겠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전근무지 있는 사람 거 봤잖아. 전근무지가 결정세에 그 다음에 기납부세에 그 다음에 차감 징수세에 자, 이 세금이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것을 거기서 냈어. 이거 만약에 점근무지라면 그럼 결국은 추가적으로 요만큼 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요 금액을 적어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적게 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내서 결국은 얘가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은 종이를 갖고 올 거란 말이야. 그걸 점근무지라고 보면 이 결정세액 자리를 쳐야 된다는 거 설명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소현영 씨 볼게요.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기부금, 주택자금 나왔네요. 자, 소현영 씨 선택하고 첫 번째 부양가족 탭에서 보험료와 교육비 볼게요. 보험료는 아예 없나 봐요. 교육비 최세연 선택하고 금액 80 치고 초중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최세돌 선택하고 120만 원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다 공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번 최학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본인 선택하고 법인의 일반 관리비로 처리된 금액 공제 안 되죠. 요거 되겠지. 그래서 생활용 요거 안 되고 생활용품 구입비만 800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에. 그 다음에 어머니 신용카드 가용용품 구입이네요. 어머니 선택하고 신용카드에 4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본인의 쌍꺼풀 수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거 안 되겠죠. 입력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기부금 볼게요. 이게 다 본인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돕기 하면 여기 이제 본인 선택하고 본인 소연형 찍고 그래서 여기서 이재민이니까 F2키 눌러서 특례 기부금 선택하고 금전 찍고 그 다음에 금액 30. 그 다음에 정치자금 있네요. F2키 눌러서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하죠. 정치자금 선택하고 금액 금전 찍고 금액 찍고 2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순서 쭉 진행하면 되겠죠. 기부금 조정 탭 눌러서 추가로 입력할 거 없으니까 공제금액 계산 눌러서 창 뜨면 여기서 불러오기 눌러서 예 누르고 공제금액 반영 눌러서 예 누르고 그래서 저장, 종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면을 빠져나왔죠? 그리고 다음 탭으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다음 탭이 이제 연말정산 입력 탭 왔죠? 그래서 상단에 가서 뭐가 입력할 게 있나 보다.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대출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여기 대출기관 자리 있잖아요.
예?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주택마련저축에 여기 대출기관 자리이죠. 여기다가 그 금액이 원리금이니까 원금과 이자 220을 같이 칩니다. 이렇게 하고 닫아. 됐죠? 자, 그럼 이제 다 한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싹 눌러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얘 누르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사람을 통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다 메뉴는 기능을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겠니? 되는 거, 안 되는 거 잘 골라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험 핵심이 그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닫고 종료하겠습니다.